역사관 자체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건 지나갔지만은 사실은 또 사실인 게 있고, 현재 그러면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사과를 했잖아. 그만했습니다. 사과를 했죠. 언제 사과는 안 했고. 이 자리에 앉혀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안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같은 답변이라면은 퇴장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우리 고용노 장관께서 오늘은 퇴장을 해주시고 퇴장을 하셔서 김문수 장관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일은 저희 야당에서 반대를 했지만 어쩔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장관직을 수행을 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국회입니다. 미디어 전당입니다. 그리고 방송에 출연을 하고 국민들께, 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들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계시면 본인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장관께서 어떻게 주장을 하셨냐면 일제치하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 일제치하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 국민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해서 어떤 얘기냐면 당시에 일본 국민은 세 종류가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과 일본 황족, 그리고 일본 시민이 있었습니다. 천황과 황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일본 시민이 되는 겁니다. 2019년 이후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 시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고 우리 정체성과 역사성을 모두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명확하게 1919년 이전까지 우리 국민들은 대한제국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 1919년 4월 11일 이후부터는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부정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국회는 그런 사람을 국무위원으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단호하게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해철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네, 우리 여당 의원들께서 말씀 중에 역사관 검증이 끝났다는 말씀도 주셨고, 또 다른 의원님께서도 그와 유사한 말씀을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복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파행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역사관 때문이었습니다. 역사관 때문에 파행이 됐던 부분인데 검증이 끝났다는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힘들 것 같고요. 일제강점기 때 국적이 일본이고 우리는 일본 국민이다.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노동자들이 일제강제징용된 부분들은, 그리고 또 강제 수탈된 부분들은,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입장이 됩니까? 저는 우리 김지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또 국무위원으로서 갖춰야 될 기본은 반드시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은 파행됐던 그 원인 제공자,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8천여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고, 또 예산도 35조 원 가까이 예산을 소유되는 그런 정부 부처 장관 자리입니다. 그런 장관 자리에 역사관 자체도 지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반드시 그 확인이, 그리고 또 확인과 후속으로 사과 표명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다음 일정으로 저는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간의 그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사과나 또 유감 표명할 의사가 있으시면은 한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저희 부족함으로 해서 지난번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잘 마무리되고 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제가 장관에 취임하지 못하고 어려운 점이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모두 저희 부족함으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명심을 해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아픈 지침과 교훈으로 생각하고 잘 의원님들 말씀을 존중해서 듣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KBS 출연해가지고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만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부분을 국회가 이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그 방송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공무원들과 장관들, 이 공직자들에게 국회는 중요하다, 중시의 발언이다 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아마 열어보시면은 제 말씀이 그대로 그 방송 내용에 다 국회 중시의 발언이라고 제가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절대 저도 국회의원을 3번 한 사람이고 장관 청문회도 많이 해보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국회를 뭐 경시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고 저희 국회 중시의 입장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일제가 지배하던 시대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희 선조가 항일 의병장으로서 전투에서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국을 하셔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집안에 불천이 사당을 모시고 또 우리 지역에도 별도의 이 순국 선열을 기리는 별도의 사당을 또 만들어서 모시고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순국 열사의 묘소에 저희 선조가 다 지금도 향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저희는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라서 일제시대 때 저희는 완전히 교육도 받지 않고 상당히 몰락한 그런 아픈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친일을 한다든지 뭐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정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정리가 우선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국회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은 끝이 없다고 보고 자칫 정치적인 그런 분쟁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나 어디에서든지 간에 학술적인 연구와 토론, 발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부분을 배경으로 해서 정치적인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 그 코로나 때에 감염법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부분이 2심에서 벌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김태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헌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 추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상고를 해서 1심에는 이게 무죄가 나왔습니다. 2심에서 벌금이 나왔다고 해서 저는 그걸 3심에서 다시 다투기 위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코로나에 한 번도 걸린 적도 없고 코로나 예방주사도 다 맞고 코로나 수칙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고발이 돼가지고 그런 재판에서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점은 널리 좀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로 인해서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님 그리고 또 우리 예결위에서도 또 박정 위원장님 많은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신 점도 많고 때로는 아주 저 사람이 과연 장관 자격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제가 깊이 새겨 듣고 또 제가 돌이켜서 고칠 점은 고치면서 앞으로 장관직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노동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자주 뵈야 되는데 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청문회 자체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합의 아래서 제가 장관이 되었다면 보다 더 바람직했겠습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청문 심사 보고서가 제대로 채택되지 못한 가운데서 장관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점을 더 깊이 새기면서 우리 의원님들을 특별히 제가 잘 모시면서 말씀을 깊이 경청하고 또 의원님들 의사를 존중해서 노동개혁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의원님들의 뜻을 잘 받들어 장관직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드려도 다 납득이 안 가시는 점도 많겠습니다만은 앞으로도 계속 지적하시면 제가 그런 점을 잘 모시면서 제가 또 고칠 건 고쳐가면서 장관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노고와 또 우려 또 그동안에 저로 인해서 가지셨던 힘든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과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예. 이하경 의원님. 네, 오늘 김문수 노동부 장관 임명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받아들일 거냐 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셨으니까 노동부 장관이시지만 그러나 국회는 지난번 파행을 일으켰던 데 대해서 김문수 장관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태도 변화를 가지신 것 같으나 실제 이 파행 원인이었던 원인의 문제는 지금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학자들한테 물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학술적으로 인정되면 그때 가서 인정하겠다 하는 입장이십니다. 1919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후로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우리나라 측, 대한민국 측의 주장과 일본 지배가 합법적이었으므로 너네들은 나라가 없었어 하는 입장 사이에서 김문수 후보자는 후자 입장을 선택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임시정부 이후로 대한민국 적통은 유지되고 있고 1948년은 대한민국 30년이었다는 재헌의의 결정을 무시하는 거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학술적인 견해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과의 원인이 되었던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반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주십시오. 이 파행의 원인이었던 부분에서 미안하고 사과하는 건지 아니면 파행한 결과에 대해서 유감인 건지 앞으로 학술적으로 인정이 안 되면 계속 일본의 입장을 지지할 건지 그 부분을 확인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고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하경 의원님께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좀 명확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 한번 해주시죠. 이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에 관한 문제가 우리가 지나간 역사의 사실에 관한 문제가 있고 또 그건 지나갔지만은 사실은 또 사실인 게 있고 현재 그러면 이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또 있고요. 또 그다음에 외교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드릴수록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간단하게. 점점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장 중시하는 헌법주의자입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헌법주의자고 또 헌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이 될 것으로 보고 다만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러면 그 예결위원회장에서도 아니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요. 아까 이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긴 얘기는 아니거든요. 국정 문제 관련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니까 거기 한정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를 무수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양심상 어떤 역사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어릴 때부터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이 조국을 사랑하고 이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 변함이 없고 또 지금도 저로서 이 공직자로서 더더구나 그 점이 확실하다는 점, 그런 점에서는 의원님들과 제가 같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은 차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다가 맡겨야 되는 문제지 정치권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은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정치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자칫하면 그 분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 이 부분을 보다 더 정리해서 우리 국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대한민국의 올바른 역사관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아까 간사님의 상태에서 계속 회의를 해야 되는지 참 회의가 좀 듭니다. 많은 아이들, 저희들도 역사를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은 채점을 하고 그 교과서에 부합해야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김문수 후보자가 배웠던 역사 교과서는 어떤 교과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좀 하고 회의를 더 할 것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잠시 정회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의견을 물어봐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답변이라면은 퇴장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좀 전에 김문수 장관님의 장관의 발언으로 해서 회의가 잠시 중단됐었습니다. 다시 속개를 했는데요. 김지영 간사의 얘기를 우리 장관께서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가지 그 일제 강점기의 그 역사에 관련돼서 김문수 장관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고 또 총체적으로는 사과의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명확하게 쟁점에 대해서 입장을 좀 더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하지 않고 또 학자들에게 맡긴다는 취지로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중단되고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일제야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었다라고 하는 그 우리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철회하고 또 명확하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우리 안호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또 국민들 속에서도 역사 기억이 많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 판단에는 제가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더 공부하고 역사적 사실과 또 각계의 각종 말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 취지로 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 발언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고 또 공부해서 얘기를 하겠다. 그 기존의 입장을 고수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렇게 비춰집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회의 시작할 때 위원장님께서 모든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꼭 여야를 구분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밝힌 바가 있고요. 또 장관께서도 여타 지적에 대해서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또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당장은 내가 모르지만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해서 후차 국회에 와서 의견을 명확하게 표명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아직 정리가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이 국회에서 국민이 다 보고 계시는데 노동부 장관을 퇴정한 상태에서 상정을 하고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께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면 늘 감사드립니다만은 상정하고 차후에 오히려 명확하게 그 부분이 정리돼서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의사 진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이 임석한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그리고 소위 해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홍배 의원님.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뉴라이트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셨습니다. 김문수 장관께서 그 비슷한 취지와 목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따르면 지난 청문회에서 김문수 장관께서는 역사 공부를 많이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기억이 일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공부를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상황을 모면하겠다라는 뜻에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고 역사적으로 아주 극소수의 잘못된 역사관을 가지신 분들이 일본 법원과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우리 강제징용 위안부 등을 부정하면서 주장했었던 일본 국적 이 부분을 인정하는 논거들을 가지고 계시고 증거들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는 헌법기관입니다. 국회입니다. 국회에 출석하신 장관이 국무위원이 헌법이 바라보는 대로 우리 역사가 일제에 의해서 영토가 짓밟히고 우리 국민들이 핍박을 받았지만 우리는 1919년까지 대한제국의 시민이었고 그리고 1919년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자리에 앉혀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시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으로 가셔야죠. 아니 그거를 누가 부정했습니까? 일본으로 가셔야죠. 너무 곡해하고 일본 외국인 자,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준 의원님. 자, 이미자 의원님 발언을 중단해 주시고요. 자, 우재준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거지. 무슨 몰고 가는 굉장히 거예요? 그렇게 몰고 가고 언제 김문수 장관이 강제징용을 부정한 적이 있어요? 언제 위안부에 대해서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걸. 자, 의원님들, 있어요.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어서 발언해 주시고 발언 중단해 주십시오. 자, 저기 뭐야, 독립- 이미자 의원님 발언 중단해 주십시오. 이미자 의원님 발언 중단해 주세요. 무슨 반을 가까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몰고 가잖아. 일본 입장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자, 언제 장관이 자 우재준 의원님. 언제 장관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부정하시고 자, 위원장으로서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거지.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없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법에 의해서 장관을 갖다 퇴장시킨다는 거예요? 자, 아직 위원장이 입장을 결정한 거 아니니까. 일본 정부의 노동부 장관 하나 하세요. 자, 이미자 의원님. 일본은 노동부 없어요. 없으면 만들어서 하나 하세요. 장관이 왜 그러세요? 적이 없어요. 버릇이 돼가지고 어떻게 헌법을 부정한 사람이 헌법을 부정했어요. 헌법을 부정하잖아요. 자, 대변하는 장관은 일본 정부로
자, 여야 우리 위원님들 정숙해 주십시오. 회의장의 질서를 유지해 주십시오. 자, 우재준 의원님, 예, 발언하십시오. 일본 정부를 대변했어요. 말을 해도 그래. 우리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논리가 잘못하고 있잖아요. 방금 저희가 일본 정부를 여러분들이 대변하는 논리를 뭐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한번도 헌법을 내가 부정한 적이 없어요. 일본 법원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박홍배 의원님, 자, 우리 여야 의원님들 발언 허가를 받지 않고 발언하시면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발언 중지해 주십시오. 자, 우재준 의원님, 예, 발언해 주세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김문수 장관님의 퇴장을 요청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국회법에서 질서유지권의 일환으로 지금 퇴장을 요청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김문수 장관께서 역사관에 대한 평가는 뭐 별도로 하더라도 별도로 현재 이 회의장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건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관께서 퇴장해야 되는 뭐 이유에 대해서 정확한 법률 검토를 한 뒤에 퇴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관해서 여러 분 말씀들이 있었고 또 잠시 정해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노사 양쪽의 그 갈등을 조율하고 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노동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인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중차대한 장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또 국무위원으로서 또 처신해야 되는 기본적인 그 자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은 개인적인 소신보다는 이런 그 국무위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과 법률을 또 준수하고 역대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예를 들면 유튜버로서 또 우리 광장에서 했던 그런 입장과 지금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장관의 발언은 신중해야 되고 이런 헌법과 법률 또 역대 정부의 입장이 있으면서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은 조심해서 충분히 그 영향을 고려해서 발언을 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지하에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다. 그 발언에 대해서 끝까지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학계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존에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관에 의하면 전혀 사실과 다른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존의 헌법은 일제하에 1919년 임시정부가 성립이 됐고 임시정부가 건립되면서 그때 우리 국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국적도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보는 것이 우리 헌법 정신과 우리 대법원의 판례라든가 역대 정부 입장과 저는 그런 부분 합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런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지금 현재 우리 건국 헌법과 지금 현행 헌법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헌법관입니다. 얼마 전에 예결위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런 취지에서 일제하에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라고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총리의 발언과도 지금 우리 장관의 발언은 지금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장관의 발언 때문에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야당의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께서는 그 발언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 회의를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국회에다 부여하신 책임은 정말 환경과 노동 분야가 우리 국민의 삶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중요한 민생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들을 해주시기를 또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지금 200건이 넘는 정말 시급한
환경과 그 고용노동 법안들이 이렇게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장으로서는 또 이 원만하게 이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법안에 대한 또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그 국민에 대한 또 책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 국회법 49조에 따라서 위원장으로서는 의사를 정리하고 또 질서를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우리 고용노 장관께서 오늘은 퇴장을 해 주시고 퇴장을 하셔서 본인의 그간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다시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권고하고 나머지 우리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국회법 49조에 어느 조항 어느 단서에 의해서 장관을 갖다 비난하는 거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난번 국회 환경노동위 위원장 전해철 위원장께서도 우리 장관께서 경산호 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 발언 문제 때문에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퇴장을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는 법안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서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대로 장관께서 퇴장하신 후에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권 없고 하세요. 안 쓰잖아요 발언권을. 그럼 못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04항까지 이상 20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네. 퇴장하지. 수고해. 아니 무슨 그 역사에 대해서 잠깐 적어도 무조건 언제 헌법을 갖다가 장관이 저기 부정한 적이 있고 언제 부정한 적이 있고 여튼 뭐라는 거고 너를 불문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발언권 없이 발언하면서 나가세요. 얼른 나가세요. 그리고 그렇게 강요해서는 안 돼요. 그게 일제 강점기 때 국책이 일본입니까? 언제 내세요. 아니 일본에서 사과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사과도 하고 했잖아. 뭔 사과를 했습니까? 전체적인 사과를 누가 표명도 하고 국책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를 이런 식으로 이래 발행시키면 되겠어 자꾸 꼬투리 물고 최소한 사과가 존재돼야죠. 사과를 했잖아 그만 했으면 무슨 사과를 했죠? 언제 사과는 안 한 게 뭐가 있어 사과했지 자, 회의. 자, 위원장의 발언 허가를 얻지 않고 발언하는 것은 중지해 주십시오. 아니 했는데 왜 그래요? 아니 우리 사진 쪽이 일본이다. 자, 강두권님 이제 조용해 주시고 박홍배 의원님. 아니면 안 주십시오. 같이 회의하시죠. 박홍배 의원 저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아무리 그 숫자가 많다고 해도 그딴 식으로 그래 하면 되겠어요 그래. 이야기는 의원도 그런 식으로 자, 김희상 의원님 앉으셔서 발언해 주세요.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 계시다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